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부동산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미스터 부동입니다. 부동산에서 집을 구하다 보면 이 아파트는 전용 면적 59제곱미터고 25평이에요.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여기서 드는 의문점이 있죠. 한 평이 3.3제곱미터면 59제곱미터는 18평이 아닌가? 이런 생각 많이 하셨을 텐데 대체 왜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부동산에서 얘기하는 것은 다른 것인지 지금부터 아주 쉽게 총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에서 아파트를 거래할 때는 공급 면적 기준으로 표시를 하는데 오피스텔은 워낙에 면적이 작기 때문에 계약 면적으로 표시를 합니다. 이렇게 실수요자들에게 표시하는 면적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혼란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자세하게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전용 면적이란 각 세대가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전용 부분으로서 내가 실제 생활하는 실내 면적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거실이나 침실, 화장실, 주방, 현관 등이 포함되어 있고요. 발코니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실 발코니는 어떤 면적에도 포함되지 않는데 최근 분양하는 대다수의 아파트들을 보면 안방 발코니를 제외한 모든 발코니를 확장하여 실내 주거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전용 면적이라고 부르지 않고 서비스 면적이라고 불러요. 그렇기 때문에 전용 면적과 발코니 같은 서비스 면적을 합해서 실면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공용 면적은 공용으로 함께 쓰는 면적을 말하는데요. 주거 공용 면적과 기타 공용 면적으로 나뉩니다. 주거 공용 면적은 공동 현관, 계단, 엘리베이터, 복도, 비상구 등 한 건물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말하는데요. 기타 공용 면적은 주거 공용 면적 이외에 주차장, 경비실, 관리사무소,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 등 건물 밖에 있는 부대 시설의 면적을 말하죠. 공급 면적은 아파트의 분양 면적으로서 전용 면적과 주거 공용 면적을 더한 것인데요. 즉, 실제 생활하는 실내 면적과 계단, 복도 등 건물 내의 공동 공간을 합친 면적입니다. 계약 면적이란 이 모든 것을 합친 것인데요. 공급 면적에 기타 공용 면적을 모두 합한 면적입니다. 같은 분양 면적일 때 오피스텔보다 아파트가 크게 보이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자, 또한 아파트는 서비스 면적인 발코니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넓게 느껴지는데 보통 아파트는 전용률이 70에서 80% 정도 되고요. 오피스텔의 전용률은 30에서 40% 정도인데요. 예전에는 전용 면적이 아닌 공급 면적인 평으로 말해서 훨씬 더 커 보이는 효과 때문에 평을 사용하고 했는데요. 아파트 면적에 대한 오해와 분쟁이 생길 수 있어서 정부에서 단위를 규정해 주었으나 아직까지 기존에 사용하던 평과 혼동되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헷갈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의 하이라이트, 아파트를 구할 때 어떤 면적을 확인해야 정확할까? 흔히 부동산에서 말하는 평형은 공급 면적을 지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공급 면적만 보고 집을 보러 갔다가 생각보다 집이 너무 작은데? 하고 실망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따라서 전용 면적을 확인해야 정확한 실거주 면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확인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면 발코니와 같은 서비스 면적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서비스 면적이란 말 그대로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는 면적이기 때문에 서비스 면적이 많을수록 플러스가 됩니다. 쉽게 예를 들어 볼게요. 25평 아파트는 전용 면적이 59제곱미터인데 이를 계산해 보면은 18평 정도가 되죠. 근데 여기서 발코니 면적이 7평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은 실 면적이 25평이 되는 거죠. 서비스 면적이 클수록 실 면적도 커지기 때문에 서비스 면적을 확인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오늘은 아직도 너무나 많이 쓰이고 있기 때문에 더 헷갈리는 부동산 면적 용어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젠 확실히 구별하실 수 있겠죠?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 궁금한 것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 지금까지 부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